안녕하십니까. 129회 1교시 건설안전기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답안지 작성 요령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하실 때 개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매진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망설여요. 그런데 개요를 가만히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매진말은 이렇게 4M하고 3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먼저 쓰지 마시고요. 정의는 간단하게 한 줄만 쓰는 거예요. 정의에 물어보는 것에. 그 다음에 문제점 원인은 아래에서 쓴 다음에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세요. 그 다음에 특징 마찬가지예요. 다 쓴 다음에. 그래서 먼저 대제목을 분리하고요. 대제목을 분리하시고 내용을 쓰신 다음에 위로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매진말은 이거를 다 쓸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죠? 4M, man, 머신, 매니지먼트, 미디어 이런 걸 다 한꺼번에 여기다가 매진말을 하면 너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계속 이 교육을 하면서 훈련하다 보면 자동으로 나와요. 아, 여기에는 세 줄 정도 뭐뭐가 들어가면 되겠다. 세네 줄 정도. 그래서 이런 네 줄만 골라 잡아가지고 쓰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제2유형. 모든 제2유형은 똑같습니다. 추감, 중엽, 붕도, 낙비기예요. 추감, 중엽, 붕도, 낙비기. 전화발, 폭밀, 47, 13, 12, 9, 6, 13 해서 요 그림 있잖아요. 추감, 중엽, 붕도, 낙비기. 요런 그림을 딱딱 그리셔가지고 이 사람은 재해유형이라든가 어떤 재해, 산업재해가 어느 정도 분포되는지를 인식하고 있구나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막 너무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자, 1교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1교시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까다로운 거 없어요. 이런 문제는 조금, 그죠? 이런 문제는 좀 너무 건설안전 기술사한테는 맞지 않은 문제 같은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건설안전 기술사 이런 문제가 과연 맞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봅시다 또. 그러면서 쭉 넘어가면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그런 문제가 나오고 없습니다. 자, 문제 1번이에요. 지하 안전평가예요. 지하 안전평가. 그냥 크게 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도시개발이든가 산업 단지, 뭐 에너지, 항만, 도로, 철도, 공항 이런 모든 곳에 들어가는데 지하 톱박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흙막이잖아요. 흙막이. 그죠? 지하 굴자. 건축공사 하면 톱하기 하잖아요. CIP, MIP, 흙막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 교량, 항만, 도로 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들어가는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 그런 종류를 나열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에는 뭐 상수도, 하수도, 그죠? 상하수도, 전기 설비, 공동구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가스 공급 시설, 뭐 송수관, 공동구, 그죠? 도로, 박스, 철도, 지하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고요. 이런 것은 지하 시설물 중심으로 지하 시설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 이런 걸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게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얘기예요. 이 안전 점검이 어려운 경우는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한다는 겁니다.
시기 방법은 집안치마 유관조사 연 1회예요. 그 다음에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이런 공동조사를 하는 게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승인 기관장의 재협의 요청 대상은 지하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날 또는 제1항 여기에 따른 날부터 90일 이내 각 항에 포함된 재협의 요청서를 이렇게 제출한다 그랬어요. 재협의 뭘까요? 이런 것은 뭐 설계 변경이라든가 설계 변경도 있을 거고요. 공사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굴삭기 이용한 인양 작업 허용 기준을 볼까요? 굴삭기 요번에 법 개정이 됐어요. 그죠? 인양을 원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그림 보시면 후크 있잖아요. 여긴 달아놨네요. 후크 해지 방지 장치 뭐 볼팅을 하든 시설을 하든 해서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들었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후크 이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굴삭기 규정을 보면 뭐 선의 반경,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그죠? 출금. 그다음에 후사경과 후방 영상 표시 장치 이런 것이 작동이 돼야 되고요. 퀵커플러, 브레이커, 버켓에 달린 이탈용 잠금 장치, 핀을 꼭 체결해야 돼요. 운전은 안전띠 착용을 해야 되고. 그 이제 개정된 그런 내용들이 인양 작업이 안 됐는데 이런 지침을 준수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3번 건설기술진흥법상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또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과 관계 전문가 요건이 뭔가. 그래서 요 1번하고 이제 2번의 관계 전문가 요건. 관계 전문가는 기술사예요, 기술사. 그죠? 그래서 구조적 안정성을 받아야 하는 구조물은 비계, 높이 3m 이상, 브라켓 비계. 그 다음에 거푸집 동바리, 높이 5m 이상, 거푸집 5m 이상 동바리. 3.5m 이상일 때 수평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수평제 직각으로 해가지고.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흑막이 지보공. 그 다음 가설구조물, 높이 10m 이상.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발판을 하기 위해서, 뭐 시스템, 그 다음에 워킹폼, 뭐 갱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조적 안정성을 구조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 요건은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빨리 기술사를 따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시스템 비계 있죠. 시스템 비계 이런 부분은 가세잖아요. 가세. 그죠? 45도. 10m 간격으로. 10m 이내. 그 다음에 이건 동발이에요. 동발이 같은 경우는 블록이 있고 블록이 있으면 블록 간에는 꼭 체결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벽이음 거리. 벽이음은 보통 5 곱하기 5. 네, 우리 시스템 비계 같은 경우는 구조적 그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안가 같은 데 보면 보통 3.6 곱하기 2.4 이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건설공사 임시소방시설과 화재 감시자 배치 기준이에요. 임시소방시설이라는 건 소화기, 그죠?
간이소화장치, 물을 넣어가지고 비상시에 진화하는 거. 경보장치, 울려야 되잖아요. 간이피난 유도, 피난구 방향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여러 가지 구조물을 할 때, 여기서 이쪽은 피난 방향 해가지고 윙카로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번쩍번쩍하게 해주고 그런 장치죠. 임시 소방시설 설치하는 공사의 규모는 뭐 소화기는 뭐 소방본부장, 소방서의 동의 어디나 다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조그만 소화기 있잖아요. 5에서 9kg짜리. 이런 것은 제어가 안 돼요. 어느 정도 급하게는 쓸 수 있지만 그래서 인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이 뭡니까? 인화성 물질. 이런 것도 그림을 그려주면서 써주면 좋죠. 군데 이 빈 공간에 인화성 물질은 것은 건설 현장에서 제일 많이 넣는 게 뭐예요? 스티로폴, 그죠? 그 다음에 비닐, 유류 당연하고요. 그 다음 목재, 뭐 박스, 골판지 있잖아요. 박스 등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게 쌓여 있고 이런데 할 때는 이거 아주 부족해. 20kg 이상 중형 소화기를 비춰야 돼요. 간이 소화기 그 다음에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지하 뭐 4층 이상의 층. 지하가 아니라 지하층, 부창층. 바닥 면적 뭐 이렇게. 비상 경보 장치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지하층, 무창층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간이 유도소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 무창층. 화재 감시자요. 연면적 15,000. 그 다음에 연면적 5,000 이상 냉장, 창고, 설비, 단열.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거. 저장시설, 인접한 장소. 그래서 사업주는 화재 감시자에 필요한 확성기, 뭐 조명기구, 마스크, 방연장비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화재 감시자 지정은 작업 반경 11m 이내 가연성 물질이 있는 거. 소방법상 우리 불티가 튀는 게 11m예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불 튀기는 그런 길이가 소방법상 11m라는 얘기예요. 불꽃이 발화될 장소, 그 다음에 가연성 물질 주변에 금속이 되어 있는 장소, 가연성 물질. 그래서 금속이 뭐예요? 금속은 현장에서 화재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용접용단이에요. 그죠? 용단. 그 다음에 그라인딩이에요. 그 다음에 담뱃불이에요. 담뱃불 정말 위험해요. 미비치 시에는 뭐 5년 징역, 5천만 원 벌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허용력 설계법, 극한 강도 설계법 비교해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그죠? 허용력 설계법은 구조체 설계 하중을 적용시켰을 때 불리한 응력 상태에서 허용력을 넘지 않게 부재 단면을 선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재 응력은 허용력보다 적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허용력 설계법이고, 강도 설계법은 설계의 강도가 소요 강도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설계 강도가 소요 강도보다 크게끔 하는 거예요. 자, 조금 건설안전 기술사 시험에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한계 상태 설계법은 그래서 하나 더 비교해 본다면 하중 지지 능력을 상실하는 극한 한계 상태와 구조 기능 저하로 사용상 부적합한 상태가 되는
그런 사용 한계 상태로 대별이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요. 허용력, 극한 강도, 한계 강도. 예상되는 실자 중에 적용되는 경우에 부재가 탄성범위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료의 안전율을 적용하는 탄성 설계 안전. 극한 강도는 재료가 파괴될 때까지 최대 능력을 설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세요. 네이버에 보면 요 분이 블로그에 참고 문헌을 해서 잘 올려놓으셨어요.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문제 6번. 인간 통제에 따른 인간 기계 체계. 인간 우수한 점, 기계 우수한 점 이런 거죠. 인간과 기계가 조화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생산성이 향상되죠. 정보를 얻고 또 판단을 하고 임판조 조작을 하고 그래서 임판조. 그래서 인간 기계 기본 기능에서 정보를 보관합니다. 정보. 인간은 기억 대뇌로 하고 기계는 펀치, 자기 테이프 뭐 이런 걸로 하죠. 그다음에 감지래요. 인간은 시청 총미 후 오감으로, 기계는 사진, 작동, 전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정보 처리를 해요. 인간은 귀납적, 후회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그다음에 기계는 미리 하는 거예요. 연역적. 그다음 행동을 해요. 인간은 교육 훈련하고 기계는 조종장치, 신호, 기록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간기계 통합체계 유형은 수기자, 수송체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계와 체계가 있어요. 이건 반자동이에요. 자동 체계. 인간은 감시하고 프로그램, 정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려봤는데요. 정보 보관합니다. 정보 입력을 해서 감지를 하고 시청 총미후 정보 처리를 하고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합니다. 자, 이런 그림 좋죠. 그래서 인간이 유리한 거, 우수한 거, 시청 총미후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을 감지해요. 예기치 못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게 느낌. 필링. 그 다음에 중요 정보를 보관하고 경험을 통해서 의사결정해요. 중요한 일에 전념을 해요. 독창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냅니다. 다양한 문제 해결해요. 주관적 추산을 평가해. 주관적으로. 그죠?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이런 거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기술자들이 하려면.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키워드 하나 가지고 경험이 뭐더라. 귀납적이 뭐더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훈련.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 그다음 기계는 자극을 감지해요. 초음파, 엑선, 레이더파로. 드문 사상을 강제해요. 아주 드문 거로. 그 다음에 대량, 연역적. 결론부터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관된 반응. 그게 자동화잖아요. 명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탁탁 깔끔하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처리를 합니다. 물리적 양, 개수 아주 양이 많죠. 장시간 작업 수행을 해요. 그래서 정감 정의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작업 중지 조치. 작업 중지는 중하급,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악천후 시. 악천후 뭐예요? 풍우설진이에요. 풍우설진. 15분간 10m/s. 그 다음에 강우가 1회 5cm 이상. 여러분 이런 표시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강설 25cm.
저만 좀 강의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자를 썼어요. 우수하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대상은 중대재해, 사망자 1인 이상, 3월 이상 유황 부상자 2인 이상, 부상 질병 동시 10인 이상, 악천 후, 거푸집 철골. 그래서 거푸집이라든가 시스템 비계 이런 것은 악천 후에 어떻게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빠지기도 하고 핀이 빠지기도 하고 유동이 생겨가지고 집안이 또 침하되고 벽이음이 이탈하고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철골은 10분간 평균 풍속이 10m/s 이상, 그다음 강우 1mm 이상, 그다음에 강설 1cm 이상일 때 공사 중지를 해야 돼요. 급박 위험 시 추감 충격 붕도 낙비계예요. 그죠? 약자 많이 해두세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2019년 됐는데 근로자 스스로 위험성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피했어요. 중지를 했어요. 이에 불이익을 준 사람, 준 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중대 재해가 발생 시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키고 보고 후보고죠. 조치 후 재개. 그다음에 원인 조사를 하는데 이런 것을 방해 훼손하면 안 됩니다. 법적 제재를 받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재발생 시 조치상은 산재 발생했어요. 긴급 처리하고 재조사, 원인 강구, 대책 수립 뭐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안전상 조치 해야 될 거 위험 작업이에요. 기계 기구, 폭발, 발화, 전화 발폭밀 있잖아요. 에너지 폭발이라든가. 그다음 불량 작업, 굴착, 채석, 터널에서 굴착, 채석, 발파, 뭐 조립 운반, 중량물 드는 거 줄거리 있잖아요. 줄거리 할 때 보면 이런 그림도 하나씩 그려져요. 슬링 벨트를 멜 때 여기서 이렇게 감잖아요. 이렇게 감을 때 이 부분이요. 샤클이 이렇게 있잖아요. 샤클. 그러면 슬링 벨트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여기에 걸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옆에다 특히 동절기 때는 손이 굽으니까 이래. 그러면 걸었을 때 이 나사산이 서너 개 노출되잖아요. 나사산. 그리고 여기 국산은 여기 돌출 문자가 있어요. KR부터 해가지고 중량 표시가 돼 있는데 중국산은 안 돼 있어요. 그죠? 안 된 것들, 불량품들 그런 거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작업 위험 장소는 추감충격 붕도낙비고 보건상 조치. 이거는 분코연사 유특산소 고한다. 한 방에 외우세요. 그래서 분코연사 유특산소 고한다는 뭡니까? 돈조, 채소통, 환색, 온행이죠.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외워주면 이 한 페이지 다 쓸 수 있어요. 정리, 정돈, 조명, 채광 뭐 이런 거, 환기 뭐. 약자를 많이 쓰세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설통로 설치 구조. 가설통로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설통로 경, 계, 사, 승발 있어요. 경사로 가설 계단, 사다리, 승강로, 작업 발판. 이건 지금 용어 정리잖아요. 용어 정리는 이런 종류하고 그 다음에 발판에 대해서 이런 비교표, 간단한 두세 줄의 어떤 정의, 그 다음에 그림, 간단하게 그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그죠? 이거 죄다 쓸 필요는 없어요. 나 이왕 나온 거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경사로는 폭 30도 이내요. 15도 이상의 미끄럼막이. 그다음 경사로 폭 90cm, 난간은 90에서 45, 120km, 결속부는 100km. 그런 거. 계단참 7m마다 쭉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발판폭 틈이 3cm 이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가설 계단은 500kg까지 받을 수 있어요. 1단 높이 1단이 22cm,
폭이 25에서 30. 요 폭이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요 폭이 25에서 3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요 높이가 20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넓이가 1m. 요게 했을 때 500kg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은 미끄럼 맞이 샌드페이퍼가 들어가 있어요. 페이퍼. 그래가지고 붙였죠.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전도사고가 나요. 전도사. 그 다음에 이런 거. 항상 그림도 그림이지만 그림 잘 그려주셔야 되고 숫자가 안 들어가면 공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 다음 사다리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구조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상부 75도 각도로 해가지고 작업 발판이 이렇게 했는데 상부 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웃리거도 아웃리거지만 상부 고정이 저는 상부 고정을 현장 가보면 컨설팅한테 더 봐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게 60cm인데요. 60cm 이상 여장을 두게 돼 있는데 저는 1m 이상 하라 그래요. 1m 이상. 1m 이상. 키들이 커가지고 등치가 커가지고 몸을 굽히고 잡으려도 보면은 특히 장년층은 어지러워요. 그래서 손을 잡을 때 편하게 잡으라고 1m 이상 무조건 뽑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목철 이기연, 고목철 이기연. 자,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약자로 쓰니까 바로 쓸 수 있잖아요. 설치 규정은 6m 초과 금지, 다리 벌림 1대4, 상부 1m 여장, 폭 30, 설치 75도 이하. 자, 승강 스트랩이에요. 이런 그 추락 방지대를 꼭 해야 되고 아니면 상부에 안전 블록을 해줘야 돼요. 추락 방지대라든가. 연진 구명 중 파이 16mm. 인장 강도 2340kg를 받을 수 있는 로프 D16 철근. 요게 스트럽이 승강 트랩이에요. 그 다음에 채광 조명. 조명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가 75럭스 이상. 370, 300, 150 뭐 이런 숫자가 탁탁 나와야 돼요. 작업 발판은 금속재 폭 240 이상, 두께 1.1mm 이상. 이런 그림을 작업 발판 꼭 그려주셔야 되고요. 군철선으로 지짐을 2개 이상 고정을 해야 돼요. 요 간격은 3cm 이하. 자,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발판은 폭 40cm 이상, 최대 폭 16, 틈새 3cm 이하. 최대 적재하중 400kg 이하. 우리가 가설 그 작업 발판에서 250kg 이게 있어요. 이 적재하중. 하중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 60kg로 봐요. 좀 더 되지만 2 남은 120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멘트. 이건 40kg로 봐요. 2 하면 80이잖아요. 그럼 200kg. 그 다음에 기타 잡공도 해가지고 50kg 해가지고 250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간단하게 써주시면 좋고. 가설 통로는 구비 조건은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정리정돈, 충돌 있으면 안 되고 조명, 안전 난간. 자, 이렇게 키워드로만 정리정돈, 발걸림이 없도록 전도사고가 안 나게, 그 다음에 충돌, 지나가다가 머리가 빠각 아니면 이빨이 부딪혀가지고 부러진다 이런 데가 없도록. 키가 커서 잘못하면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지하철 같은 데. 지하철 내려가는 계단 있잖아요. 조명도 어둡잖아요. 난간 90, 45. 그죠? 키가 크니까 요즘은 조정이에요. 120kg까지. 120cm. 그 다음에 중간은 45 해주시. 계단 참은 사다리 9m, 경사로 7m, 가솔 계단.
3.7m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 치갑 산정 기준. 이게 자주 나와요. 그죠? 콘크리트에서는 이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헤드는 치갑이 최대가 되는데 그 치갑 최대값은 콘크리트에 대해서 벽은 0.5m, 기둥은 1m 라는 얘기예요. 최대 치갑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죠? 이런 경우는 2단으로 칠 때는 최대 치갑이 이 중간으로 변경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분할 타설할 때 그런 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진동기 사용할 때 치갑은 2, 3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치갑 인자는 부재 단면, 수밀성, 물이 많을 때, 표면이 평평할수록 시공 연도가 오래됐을 때, 또 철근, 외기 온도가 높을 때, 습도 적을 때, 타설 속도가 빠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짐 같은 그림 이런 거 그려주면 좋잖아요. 그죠? 40cm 하부 또 40cm 칠 때는 항상 10cm 겹치게 해야 돼. 이렇게 10cm 겹치게. 진동기를 5에서 15초, 50cm 간격으로 5에서 15초, 5에서 한 군데에서 15초씩 머문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레인의 행동 법칙. 공식으로 먼저 보면 B 꼴로 FP예요. 인간 행동, 함수 관계, 뭐 P, 지능, 시각, 성격, 연령, 그다음 E는 환경이에요. 주변 환경, 인간관계, 뭐 그런 거예요. 그거고 제 요인의 직접적 요인 중 불완전한 행동이 88%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완전한 행동이 발생하는 게 지식, 기능, 태도 중에 보면은 현장에서 보면 태도 불량이에요. 내가 이 건설 현장에서 40년을 했는데 사고가 나겠어? 하고 그냥 외나무 타고 그냥 건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시스템 비계 이동 통로로 안 하고 그냥 막 저 난간대 밟고 막 오르내리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불완전 행동 배후 요인은 인외 심생사임 착생 소지 의먹고 표현의 적자. 자, 이렇게 한 방에 외워버리면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논하라.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착생 소주 의무 억걱. 한 방에 생각하는 방법을 자꾸 해요. 피형의 적자, 생리자. 피형의 적자. 그죠? 환경 요인, 인설작관. 4M 나왔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4M하고 3 하라 그랬죠. 3, 기교규죠. 기술, 교육, 그 다음에 규정. 그래서 4M, 이 매진말에 이걸 쓰는 거예요, 매진말. 그죠? 요 중에 이제 해당되는 거, 세 줄, 네 줄 정도 매진말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해당하는 것 중에 골라 잡아서 인간적인 지식, 기능, 태도. 설비는 뭐예요? 설비, 위험성.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고속철단기 있잖아요. 고속철단기가 있는데 바이스도 없고, 그죠? 여기 피부 접촉 방지 장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력부. 이거를 그냥 임의 고정을 한다거나 해체를 한다거나. 그 다음 뭡니까? 이게 동력이 보통 3,500rpm이에요. 3,500rpm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통 3,800 내지 짜리나 4,100짜리 연삭도를 써요. 그런데 이 규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비산이 되면서 눈에 들어가면 장님이 되는 거고 목 같은 데를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 중대재해가 발생. 자, 그래서 얼마나 쉽게 해놨어요. 불완전한 행동 배우요. 인외 심생사임 착생 소주 의먹고 피형의 적작. 한 방에 외워버려야 돼요. 인설작관 기교규. 불완전한 행동의 종류 지기태인 인설작관. 지기태인 지식 기능 태도 인설작관. 지식 부족은 뭐예요? 모른다. 안전지식은 모른다. 기능 미숙은
경험도 없고 숙련도 안 됐다. 태도불량. 알면서도 하잖아.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제일. 현장에서 불완전한 행동의 최고 요인은 태도불량이에요. 그래서 인간애라는 인설작가, 인간적 과오, 망각,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들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단차 60cm 되는 데서도 핸드폰 들고 룰루랄라 하고 걸어가다가 핸드폰 들고 막 뭐 전화 통화하고 가다가 또 추락사고, 전도사고. 설비, 뭐 안전장치, 안전난간 때 중간대도 안 세우고, 그죠? 어디 가면 이걸 웰빙대로 해놨어요. 웰빙대로 그냥 느슨하게. 그것도 어디? 구조물 담보에. 구조물 담보에 웰빙대로 해놨어요. 이건 규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은 교육훈련 해가지고 3 대책 있잖아요. K로 인해 행동법칙은 요거, 그 다음에 안전대책용 기교관심 시법, 기교관심 시법. 기술적 교육훈련, 뭐 복잡한 교육적 지휘기태, 적성검사, 면담, 동기부여하고, 피로회복, 휴식 취하는 음악도 듣고 좀 운동도 하고, 잠도 좀 푹 자고, 시설적 안전난간, 안전대 높이는 어떻게 해요? 착용 대상, 추락 위험 있는 장소. 난간대가 없는데, 안전 난간대가 없는데, 발판이 없는데, 난간대가 있어도 몸을 내밀고 작업하는데, 내밀고. 이런 데가 어디에요? 시스템 비계 같은 데서 해당되잖아요. 시스템 비계. 그죠? 그 다음에 구조물간 30cm 이상 되는 곳에 난간대를 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넘어갈게요. 제 기본원인 4M 하라 그랬어요. 저기 우리 매진말에서 인설작관. 그죠? 인설작관. 대책은 뭐예요? 3 기교규. 자,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재발생 연쇄관계 이런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인설작관. 불행상.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로자 참여제도가 있어요. 근로자 객관적 참여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 참여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참여제도는 근로자 어떤 의무 권리예요. 구체적 참여제도는 산업 산재 예방을 관련된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객관적 참여제도는 이런 막 글씨로 된 건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자로 하는 거예요. 의권, 일, 규, 조, 개, 건, 첩, 공, 안. 참, 정, 심, 입, 권신. 한 방에 들어가잖아요. 한 방에. 그죠?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산재 예방을 하고 사업주가 뭐 실시하는 걸 행해야 되고 규정, 현장 규정 있잖아요. 안전난간 규정, 그 다음에 뭐 지게차 규정, 뭐 안전보건 조치, 개선 계획, 건강 진단, 수첩, 건강 진단도 받아야 되고 또 안전 교육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 다음 공정 안전 보고서, PSM 작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참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잖아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있잖아요. 정보는 뭐 규정, 그 다음에 공유해야 되는 거, 작업 환경에 대해 측정했으면 이런 거 규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도 있고, 휴게실도 심의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입회, 기계 기구 자체 검사, 환경, 뭐 급박위험시, 약자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 그죠? 키워드를 놓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구체적 참여 제도는 뭐 보고해야 되죠. 안전대 해야 되죠. 양중기, 줄 규정 있잖아요. 아까 슬링벨트, 샤클. 그죠? 중량물, 이념을 뭐 유로폼으로 막 제작해가지고
핀 껴가지고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하역 운반 기계, 운전, 속도, 유도자, 뭐 이런 거. 자, 연습 곡선이에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연습, 또 연습, 또 연습, 합격할 때까지. 합격 몇 년 걸린다 그랬어요? 2년 걸린다 그랬어요. 뭐, 나 공부했는데 뭐 3개월 만에 됐어. 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열심히 하시면 근데 돼요. 순서대로 돼요. 학습이란 기능 변화가 영속적이래요, 영속적. 그래서 영속적이란 건 계속 오래도록 유지되는 거예요. 기술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영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반복 또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계속해서 변화가 되면서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학습. 그래서 3단계는 의식적 연습을 하고 기계적 연습을 하고 응용적 연습을 해요. 저는 어떻게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워드를 생각해서 뽑아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반복적으로. 그림도 그리고 숫자도 외우고 47, 13, 12, 9, 64 숫자도 반복하다 보면 외워져요. 모든 답은 그림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와요. 그림을 열심히 그리세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반복 연습을 한다. 고원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시간이 되다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쭉 가다 보면 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컴퓨터를 하잖아요. 컴퓨터 연습을 하잖아요. 컴퓨터 뭐 모르는 분들, 젊은 분들은 다 하죠. 근데 모르는 분들은 조금 하다가 또 맥히고 조금 하다가 또 맥히고 이런 게 고온 현상이라는 거예요. 고원 현상. 그래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정체. 그러면 피로해져요. 행동도 둔해지고. 그래서 이럴 땐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또 방법도 표준화하고 운동도 하고 표준 작업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능률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뭐냐? 반복. 일정한 시간 경과되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겁니다. 자, 마지막 13번 문제가 연습 곡선이네요. 여하튼 그 용어 정리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요. 2, 3, 4교시 진도도 안 나가고요. 시간도 지루하기만 하고요.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건설안전 기술사 하면서도 김우식 씨 있어요. 성한당의 김우식 씨. 김우식 저자분의 이분의 그 길잡이 토목 시공 기술사 용어 정리가 있어요. 길잡이 토목 시공 기술사 이걸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